네, 코로나 관련해서 이제 뭐 오셨다 정도만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여의도 성모병원에서는 1년이 넘었고요, 근무를 했지. 그 전에는 경기도 이천시 의료원에서 이제 공공의료 쪽에서 한번 1년을 일했었고요. 그리고 레지던트는 세브란스 병원에서 레지던트 트레이닝 마쳤습니다. 전문은 응급의학과입니다. Emergency Doctor, ja. Most exciting job you can have. In diesen Tagen ist, was das konsequente Durchhaltevermögen angeht, Korea uns weit voraus auf den Virus zu sprechen kommen, weil Deutschland da am Anfang sehr verwirrt war, welche Strategie man nehmen soll. 방역이라든가 국차단이라든가 이런 거를 대만이랑 홍콩 굉장히 빨리 했죠. 왜냐면 사스를 겪었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의 정보가 사실은 투명하지 않을 거라는 거를 미리 전제를 하고 있었기에 본토랑 가깝다 보니까 정체불명의 폐렴이 또 퍼지고 있다는 거를 알았고 거기에 이제 처음부터 잘 나갔던 케이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나라는 이제 처음에는 그런 걸 시행하지 않았고 폭발적으로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증가를 했습니다. 저희가 1번부터 31번까지가 퍼스트 피리어드라고 생각하시면은 31번째 환자 이후로가 특수 집단에서 감염이 발생을 하면서 세컨 웨이브가 이렇게 왔었고요. 그때 이제 대구라는 그 어떻게 도시 안에서 팬데믹이 정말 확실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때 한국 정부는 정보를 모두 다 오픈을 하고 공격적인 검사로 환자들을 빨리빨리 세산해서 격리를 하는 선택을 취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할 인력들이 다른 나라랑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나라들은 지금 의료진이 없어서 의대생을 의사로 바로 해서 바로 현장에 투입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좀 특수한 상황이지만 의사들도 군대를 가니까 군의관이 있고 공중보건이라는 군조직이 있는 그리고 복무를 하고 있는 의사들이 있었습니다. 공중보건의에 700명, 그다음에 군의관이 아마 300명 이상 정도가 저처럼 자원봉사를 하러 간 의료진도 한 250명 정도 1200에서 1300명 이상 한 번에 대구로 배치가 될 수 있었습니다. 5000명 이상이 한 번에 어떤 종교 집단 안에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대구 인구가 243만이고 환자 발생이 지금 현재 6,800명이 대구 경북까지 합치면 거의 지금 8,000명이거든요. 신천지라는 종교 집단 숫자가 최소 10,000명 이상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 종교 집단에서 거의 한 30%, 40%에서 확진자가 나와버렸으니까 한 번에 검사를 하는데 필요한 인력들이 쓰고 그 인력을 군조직 안에 있던 의사들을 바로 투입할 수 있었던 게 좀 빠르게 조치가 되지 않았나. Als ankam, wenn uns was von seiner Zeit erzählt in Daegu. 제가 3월 2일에 갔습니다. 8일 동안 코로나 거점병원이었던 동산병원과 나머지 5일은 동산에 있는 코로나 환자들만 있는 동산병원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코로나 환자들을 봤었습니다. 거기 코로나 환자가 한 300명 정도가 입원을 해 있는 상태였고 저는 거기서 25에서 30명 정도 환자를 제가 이렇게 오후에 매일 가서 회진을 돌았습니다. Und die Patienten, die da im Krankenhaus waren, die hatten milde Symptome, oder? 제가 봤던 환자들은 엑스레이나 CT 영상에 비해서 환자가 증상이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호소하는 증상이 거의 없는 사람들도 있었고 아니면은 기침 콧물 가래도 있었지만 유난히 좀 가슴이 아프다는 얘기를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쓰러진다든지 실제 그렇게 그런 환자들도 있었습니다. 산소 카드가 떨어지면은 저희가 그걸 수치로 보는데요. 그 수치가 이제 떨어지기 시작해서 산소를 주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콧줄로 줄 수 있는 게 한 6m인데 6m 이상일 때 이렇게 마스크로 줘야 되거든요. 콧줄에서 마스크까지 넘어가고 나서부터는 급격하게 악화되는 거죠. 바로 한 4시간 만에 205kg를 살아야 될 정도로 원래 그렇게까지 빨리 악화되지는 않거든요. 질병의 특성상 이제 일정 이상 안 좋아지면은 그때부터는 다른 폐렴에 비해서 급격하게 빠르게 악화된다. Also was passiert da plötzlich in der Lunge? Warum ist das so plötzlich so viel schlechter? 폐렴이 진행이 되면서 바이러스가 폐 조직에 염증을 일으키고 염증 반응이 생기면 그 자체가 이제 폐 정상 조직을 공격해서 폐 조직이 많이 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조직이 상하면서 나오는 이런 삼출물이라든가 분비물이 또 이제 폐 안에 차면서 정상적인 산소 교환을 안 되게 해줍니다. Patienten meine ich, die schwerere Symptome haben. 본인이 숨 쉬는 걸 너무 힘들어하면 그때 이제 인공호흡기를 달고 그다음에 이제 이쪽 혈관과 혈관에서 그 폐가 기능을 못 하고 있으니까 기계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에크모라는 기계를 통해서 오래 산소호흡을 계속 주고 그렇게 저희가 처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Hat hier und da würde sich Verbesserungen wünschen.
메르스라는 걸 한번 우리나라는 겪으면서 의료 시스템이 그래도 이런 감염병에 있어서 한번 겪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좀 준비가 좀 더 잘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의료진의 훈련이라든가 그것도 이제 뭐 레벨들이 있는 거라든가 이런 의료진의 훈련부터 메르스 때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 황사가 있다 보니까 마스크 같은 거 준비를 계속 어느 정도 집에서 한 사람들도 있고 그런 제조 공장 뭐 이런 게 제조 과정이 있었던 것도 뭐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정부는 뭐 아쉬움이지만 사실 초기에 좀 더 어떻게 입국 절차에 있어서 방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다만 이제 초반 이후에는 어느 정도 메르스 이후에 이제 있었던 시스템 그리고 질병관리본부에는 공무원들이 이제 메르스를 한번 겪으면서 이렇게 방역 체계를 세우고 하자마자 각 도에다가 시스템을 다 만들고 그리고 많은 검사, 빠른 검사를 통해서 감염자들을 빠르게 격리하고 이러면서 환자 감염자 수를 스테이블하게 만들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무관계에서의 운영은 평타 이상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Diese Testkits sind ja so ein bisschen in der Debatte. Es gibt ja mehr und mehr recurring cases. Also, 검사 키트는 또 이제 또 다른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좀 뭐 가타부타 말씀드리긴 조금 어렵겠지만 그 검사 키트가 어느 정도 그래도 이제 정확성이랑 미연성이 있어서도 충족을 했기 때문에 검사는 진행이 됐을 거라고 계속 그렇게 믿고 있고요. 바이러스 자체가 재활성화가 되면서 감염이 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뭐 그게 뭐 전적으로 모든 환자가 검사 키트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앞으로 어떻게 계속 될 건지. 미국은 스테이블 될 거라고 하지만 더 심해질 거고 사실은 유럽도 백신이란 치료제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빠르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아직 남미 남았잖아요. 남미도 분명히 시작이 될 거고 네, 그다음에 아프리카는 정말 참혹할 거고요.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오지 않는다면은 독감처럼 인플루엔자처럼 한 번씩 계속 오는 이런 바이러스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이 바이러스 자체가 좀 백신을 만들기 굉장히 어려운 바이러스라고 하더라고요. Für Korea gesprochen, womit rechnet er? Manche sagen ja, es kommt eine zweite Welle, vielleicht eine dritte, vielleicht sogar eine. 이 바이러스가 활동량이 많은 아이들부터 뭐 20, 30대까지 감기처럼 지나가거나 크게 문제를 안 주는데 80대에서는 감기 20%까지 사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약을 지금 다 늦췄잖아요, 사실은. 싱가포르도 계약을 하고 나서 감염자가 지금 뭐 쭉 올라가고 있다고 들었는데 언제까지 계약을 막을 수도 없을 거고 계약 시작되면은 아이들이라든가 지금 뭐 20, 30대는 지금 사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저는 실패라고 보고 있는데요. 사실 본능을 누를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은 20, 30대가 감염이 되고 그 사람들은 잘 지나가지만 그건 다 부모한테 나이 드신 분들한테 오면서 저는 계약하고 나면 한 번 더 피크가 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Die wird ähnlich sein wie die erste? 누구도 사실 이건 뭐 정확하게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아마 계약이 시작이 되고 난 다음에 오면 크게 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독감 같은 경우는 3번의 피크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Ähnlich schlimm. Nicht schlimmer. 우리나라는 사실 큰 게 대구 쪽 중심으로 이제 이렇게 한번 왔었는데 그렇게 계약이 되면 전국적으로 확 퍼지면 더 크게 오겠죠. Die Universitäten sind ja schon offen, aber trotzdem sind die Zahlen ja noch stabil. 개강은 했는데 이제 온라인으로 강의를 듣거나 아니면은 오프라인도 뭐 대학에 따라서는 오프라인 모임으로 시험 보는 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Und er wird es machen, er wird sich wieder freiwillig melden und wieder seine Familie hat dann nicht gesagt, ey, das wollen wir nicht. 대구는 이제 대구라는 특정 지역이 이렇게 했었는데 아마 그렇게 개강으로 인해서 뭐 다른 웨이브가 온다면 그건 전국적일 거기 때문에 그때는 저도 제가 있는 저희 연구실을 지킬 것 같고요. 대구 내려갔을 때는 이 사람이 어떤 일을 받아들일 때 처음에 부정하거든요. 그 다음에 분노하고 그 다음에 타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울하고 수용하고 이렇게 단계로 가는데요.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이제 설마 너희 갈 거 아니지? 약간 뭐 절대 너희 결정 얘기 못하겠다 엄청 분노하다가 잘했다 말아야 되는 거를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Ja, weil das ist ja, gehört ja schon sehr viel Mut dazu, sehr nah mit so einem Virus zu arbeiten, der wissenschaftlich noch gar nicht richtig verstanden wird.